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목 낚시입니다. 어그로입니다. 살려주세요. 네. 좀 관심을 모으고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사실 오늘은 약간 뭐랄까요, 사과 방송,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를 아껴주시고 영상을 찾아서 들어주시는 여러분들한테 또 감사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잠깐 켜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런 것이 하루를 다 이렇게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 어떤 기분 좋은 상태로 깨어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냐. 근데 그게 살다 보면 참 삶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되죠. 거울 앞에서 그리고 일부러 한번 억지로 활짝 환하게 웃어보고 얼굴에 스킨 한번 바르고 뺨 한번 쫙 때리면서 나삼순 오늘 또 화이팅 하고 나가지만 참 억지로 기운 내는 게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불 속에서 이렇게 태블릿을 딱 해가지고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거기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제가 인스타에서 그 어린 아이들, 세계의 어린 아이들 귀여운 모습들과 그 동물들의 애완 뭐 동물들의 귀여운 모습들 재밌어갖고 그런 거 보고 좋아요 눌러 많이 했더니 이제 저는 인스타그램을 열면 전부 그 내용만 알고리즘으로 해서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것들 보면서 아우 귀엽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해서 낄낄대면서 이불 속에서 그걸 보고 좋아요 하트 땅땅땅 누르다 보면 아침이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인생 야 너무 아름답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저만의 팁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날마다 기분 좋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좀 뭐 집세도 내야 되고 뭐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뭣도 있고 직장에 가면 또 꼴 보기 싫은 놈 봐야 되고 걱정이 많이 되시고 좀 항상 이렇게 좋은 마음이 안 나서 좀 답답하다 하시면 한번 제가 하는 방법 어떨까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이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아침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와 인연이 닿아서 이 랜선을 타고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 곳곳에 있으면서 서로 간의 목소리를 듣고 또 저한테 마음을 응답해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을 다 같이 모두 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너무 징그러 이 노인네 정말 왜 이래 하실 수도 있지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질척질척 어따 저 노인네 신고해야겠네 그런 사랑 말고요. 정말 아까 말한 그 아기들 인스타그램 동물들 인스타그램 볼 때 나오는 그 훈훈한 마음과 뭉게구름처럼 피어나는 아빠 미소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어느 상황, 어느 환경, 어느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 간에 모두 다 사랑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하루였으면 합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지금 이 시점에서 더 늦기 전에 일단 우리가 좀 맥락을 알고 드라마를 알고 이 모든 게 지금 특히 지정학적 분쟁, 갈등, 전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 언론에서 알려주는 거 말고 맨날 뉴스를 통해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누군가의 입맛대로 우리를 선동해서 이런 쪽으로 딱 아주 오리 엄마가 앞에서 꽥꽥하면 뒤에 새끼들은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또는 오리 새끼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엄마야 하고 보여주면 그게 자기 엄마가 아닌데도 각인 효과가 생겨서 맞아 저게 우리 엄마죠 계속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런 진짜를 알려주지 않는 잘못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전쟁의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고 그 전쟁의 흐름 때문에 유럽에서는 우리가 실제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인이 어떻게 한번 선동됐어 가지고 그 전쟁이 지금 막아보겠다 잘해보겠다 했지만 항상 러시아 국경에서 있었던 국지전 그런 지정학적 분쟁처럼 금방 끝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은 더 길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길어지려고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전쟁이 더 커지려고 하고 있고, 나아진 건 좋은 마음에서 출발했든 아니면 의도적으로 뭔가를 누군가 계획했든 상관없이 상황은 사실상 더 악화된 게 사실이죠. 중동에서도 10분 그럴 수 있다. 너의 마음 이해한다. 뭔 소리냐. 지난 70년 동안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당했나. 우리의 대한민국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지. 막말로 요새 뭐 나무 위키 그런 거 한번 쳐가지고 30분만 시간 내서 팔레스타인 역사에서 쭉 그것만 훑어봐. 요약해 놓은 거. 그래도 너는 그런 말 못할걸. 서로 막 투닥투닥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어땠습니까? 10분 이해한다. 너무 참혹스럽게 당했고 인질들을 풀어주지 않는다 하지만 민간인들, 여성들, 아이들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죽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또 한 번의 홀로코스트, 인종청소 그 엄청난 비극을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몇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아니야. 저놈들 때문이야. 하마스 놈들 때문이야. 아우 이스라엘 극렬 시오니즘 때문이야. 그러니까 저놈들이 그만두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지금 가는 사이에 어떻게 된 거예요? 아기 배가 깔라진 거죠. 아기 배가 깔라졌다는 게 제가 주말에 전쟁 시리즈 영상 만들면서 중간에 잡설, 주말 세상 이야기,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참 듣기 싫죠. 노인네 나와서 세상 아유 참 개나 소나 유튜브 하고 있네 노인네 산에 라디오나 들고 가서 산이나 타지 참 공해다 공해 민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 마음을 담았습니다. 거기 내용에서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했으면 하는 내용에 제가 흑색과 백색 사이에 있는 회색 스펙트럼과 아기 배를 가르는 그런 내용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 내용은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과 굉장히 많이 통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저보다 훨씬 경륜이 있으시고 연륜이 있으시고 삶의 지혜가 있고 연배도 높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살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하나 느끼게 되는 일들입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가치의 딜레마들, 문제들이고 피해갈 수가 없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지혜 보면 결국은 뭡니까? 저놈들 탓이다. 저놈이 그만둬야 되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처한 스펙트럼에서 누구의 말이든 옳다는 겁니다. 제가 전생에는 좌파였어요. 이번 생에는 우파가 됐어요. 태어난 나라와 태어난 계층에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오리 새끼처럼 각인받고 저는 그렇게 됐습니다. 저번 생에는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이번 생에는 풀뿌리 민초예요. 다 우리가 한 번씩 겪었던 골목길에서 마주치면서 차를 안 빼주는 저 양아치의 모습이 바로 20대 때 저의 모습이에요. 한때. 우리 모두가 결국 각각의 스펙트럼에서 다른 회색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유럽 전선과 중동 전선에서 사람들이 선동당하면서 뭣도 모르고 세상이 국제법 같은 거 마냥 무시하고 몇 개의 기득권 강대국 세력의 뜻대로 쫓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휘말렸는데 얘네들이 세 번째 판을 드디어 금년 5월까지 아주 공들여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세팅을 이제 끝내놨다는 겁니다. 5월 며칠 안 남았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꼭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죠. 모르지만 세팅은 끝내놨다는 거죠. 치밀하게 준비는 해놓는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 일이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 점화시킬 수 있게. 그러면은 우리도 알고 가자 이거예요. 일이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 거야 우리끼리 투닥투닥 싸우기 전에 준비는 이놈들이 다 해놨구나. 여차하면 정말 그러지 말아야겠지만 만에 하나 수틀리면 이 카드를 언제든 발동시킬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거는 알고 가야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어떤 위협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중동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를 극단으로 선동하고 몰고 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자 하면은 계속 아우 저놈 탓이고 이놈 탓이고 어쩔 수 없네. 여기서 하려면은 저놈들을 완전히 없애야만 모든 일이 좋아지겠지? 라고만 생각을 하면 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달, 두 달 만에 끝날 수도 있었던 전쟁이 결국은 저놈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저놈들이 완전히 지거나 항복하거나 다 죽어 없어져야만 이 일이 생겨. 모든 일이 지금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얘기는 나와 의견이 다른 저놈들 때문이니까 라는 거를 고수했기 때문에 전쟁이 3년째 길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더 죽었고 이 전쟁이 오히려 더 큰 나라들의 전쟁으로 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이스라엘 하마스에서도 저놈들이 지금 먼저 벌린 일이야. 그러니까 저놈들이 완전히 죽어 없어지거나 항복하거나 나하고 생각이 다른 저놈들이 완전히 없어져야만 이것이 이 모든 재난이 해결이 돼 라고 양측이 굳게 믿고 그걸 서로 한치도 양보를 안 했기 때문에 휴, 아시죠? 정말 비극입니다. 지옥이에요. 지금 거기 지옥. 그동안 그 수많은 민간인들과 어른들과 아이들이 죽었는데 지금 왜 그런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생지옥에서 지금 몇 달 동안 아이들과 민간인들을 가둬놓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게 지옥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쳐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한반도에서 누군가 또 우리가 두 번에 그걸 보고 배우자 이겁니다. 모르고 지금 언론에만 선동당하면 그런 일들이 지금 이런 아기의 배를 가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구나. 타산지석으로 배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반도에 이미 세팅은 다 돼 있어요. 정말 필요하면 일을 터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그때 상황이 오는 것 같으면 정말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당장 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나 중동 전쟁처럼 결국은 우리 모두가 힘들어지고 점점 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몰려가는 거 아닌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무엇이 우리 모두에게 최선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기회가 됐으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전쟁 또 총론 앞으로 뭐 이런 것만 좀 짚어보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하려던 게 또 사람이 또 제가 이거에 너무 사실 좀 저도 이제 좀 사무친 게 있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적인 좀 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예상외로 전쟁 시리즈를 더 길게 계속 반복하면서 그 전부터 저하고 같이 꾸준히 이렇게 짚어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도 우크라이나, 중동, 그다음에 한반도 위기에 정말 그동안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 다 그 얘기를 드라마를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아주 짧지만 그래도 몇 시간짜리 계속 연이어서 한 얘기 한 얘기 또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좀 또 한 얘기 또 나오고 너무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실 뭐 전쟁 얘기 이런 거 저도 얘기하기 절대 기분 좋은 얘기 아니고요. 듣는 분들도 마음 한구석에 괜히 걱정만 더 생기는 얘기고 절대 뭐 제 유튜브 채널 발전에 도움되는 영상들도 아니고요. 또 경제 얘기하고 다르게 댓글에서 많은 논란을 제기하라는 거 다 예상했던 바이지만 안 할 수가 또 없는 얘기라서 하게 됐습니다. 한 번 더 이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댓글들 한번 쭉 보셨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 주말에 있던 댓글들 한번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제가 봤더니 역시나 우리 모두 다 어떤 분들은 지금의 어떤 지정학적 상태가 긴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를 지금 정권의 무능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너무 확실하게 미국 편에 딱 서가지고 뭐 한다는 걸 봤어야 되는데 계속 친중 성향, 친러 성향에서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 아직도 좌파나 친중 이쪽 성향의 이런 국민들이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문제다. 서로 이제 골목길에서 맞닥뜨렸는데 서로 바라보는 풍경들이 다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가 그 잡설 제가 주말 세상 사는 이야기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가 이제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저놈들 때문에 안 돼. 저놈들만 없어지면 이게 끝날 거야. 좋아질 거야. 라면서 아무리 하마스 끝까지 씨를 말려 죽이겠다고 지근지근 밟고 들어가서 다 죽여도 하마스는 살아납니다. 하마스가 뭐 날 때부터 하마스로 태어났겠어요? 자기 엄마, 아빠, 친척, 일가족이 다 죽는 거 보고 애기가 마음이 다치고 젊은 사람들이 인생, 세상 너무 아기바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마스 대원으로 자원해서 입대에 들어가서 새로운 하마스가 보충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맞은편에서 전혀 다른 풍경을 보면서 윤땡땡이가 문제야. 문땡땡이가 다 배려놨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언제든지 그 변할 수 있는 스펙트럼의 생각관념은 계속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하고 틀리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지난 주말 잡설에서 제가 그 말씀드렸던 사적인 영상에서처럼 그 별로 그런 거 많이 안 보신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지만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나는 지금 내 상태에서는 전혀 이해 못하지만 틀림없이 그럴 수 있다. 나는 아무리 저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그때 자기들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서 먹었다는데 내가 지금 프랑스에서 평생 태어났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고 개를 먹는다는 건 진짜 아무리 내가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봐도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네 탓이다 자기 의견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아유, 나 정말 왜 이렇게 이 나라에 이 좌파 꼴통놈들이 많은지, 아유, 이 나라에 어떻게 저렇게 친일파가 많은지 그 생각들은 다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얼마든지 그런 생각들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에서 말하는 건 우리 모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저 사람이 나고 내가 저 사람이고 서로 처한 환경에서 얼마든지 나도 저랬었다. 우리는 그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앞으로 꼭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유럽,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일이 처음에 빠방 뭐 연평도 포사격처럼 어디서 뭐 빠방 터지게 만든 다음에 별거 아닌데도 그거를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저 친중파 놈들 때문에 친일파 놈들 때문입니다 해가지고 외세들이 막 오고 막 언론들이 떠들면서 우리도 여기에 맞대응해서 저놈들을 하지 않으면 더 큰일이 벌어질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 전쟁에서 그런 것처럼 더 크게 대응해서 더 때려줍시다. 저쪽은 맞은 놈이 가만히 있겠어요? 더 때려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맨날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 대만 옆에 쌩까꾸에서 그냥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기관총 따다다당 쏘고 맨날 전쟁 비상사태 생기면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사는 거 우리 팍팍한데 경제가 얼마나 더 팍팍해지겠어요. 그러죠? 외국인들 뭐 대한민국 저기 주식시장에서 돈 더 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존중은 하되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극단적으로 저놈들이 무조건 흑백 논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우리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는 이 방향은 안 되지 미리 드라마를 알고 문땡땡을 미워하든 윤땡땡을 미워하든 친중파라 나를 오해하든 나는 그게 아니고 구국 열사인데 나를 친일파라 저놈들이 매도하든 그런 것은 잠시 내려놓고 전체가 갑자기 우리를 더 우리가 서로 싸우는 걸 이용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세상사가 몰아가는 것 같다면 다 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잠깐 이건 아니지 라는 목소리를 내서 정치인들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치인들도 중간 사이에서 미국도 이렇게 하라고 하고 중국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한테 제일 좋은 게 뭔가 봐서 이렇게 해야겠어 하고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지. 정치인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국민들이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저 친중 정치인 저거 찢어 죽여라, 저 친일파 저거 끌어내려라, 이런 식으로 싸우면은 외세들은 박수치고 좋아하잖아요. 야호, 여기는 더 쉽겠어. 여기는 뭐 저기 뭐 이슬람교도도 아니어갖고 좀 어려울 줄 알았더니 야 여기가 더 쉽다. 아주 돌라먹기 너무 쉽다. 등쳐먹기. 그러겠죠? 그러면 그냥 저기 부부싸움 했는데 각 집에 끌고 가서 부부끼리 만나도 못하게 하고 아유 이제 뭐 그런 남자하고 왜 살아. 막 우리한테 더 막 가스라이팅하고. 알겠어요. 나 이제 집에 가볼게요. 집에 왜 가? 아이씨, 애들 밥은 차려줘야지. 이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어이구 이 순진아, 네가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 니네 집안이 그 꼴인 거야. 냅둬. 알아서 저 라면을 끓여 먹든 짜장면을 시켜 먹든 너 없어도 알아서 다 해. 하여간 우리 동생 순진해요. 그러지 말고 오늘 속도 뒤집어지는데 여기서 들어가면 너를 더 우습게 봐. 당신 남편이. 응? 오늘 저기 우리 언니들 저기 우리 같이 동생 데리고 오늘 호박 나이트나 갈까? 그래 야 호박 나이트 한번 가자. 차 타고 저기 응? 이 동네 하면 또 소문 퍼지니까 저 옆 동네로 건너가자고. 30분이면 거기 역전 앞에 호박 나이트 기가 막혀. 오늘 가서 다 풀어. 아유 나는 그래. 언니 말 들어. 끌고 가죠. 그러면은 또 남편도 그런 여자하고 헤어지게 다들 모여가지고 우리 옆에 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충고 고맙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집에 갔는데 안 들어와 있어. 어떻게 된겨? 옆집 302호 아줌마 인스타그램에 호박나이트 가서 뭔 이상한 낯선 남자들하고 막 부비부비하는 사진 올라온. 눈 돌아가죠? 역시 자 우리가 그렇게 선동당하고 끌려가지 맙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댓글들에 자기 자유로운 생각들을 좀 표현하는 거, 그런 거는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네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싸우거나 크게 실망하지도 맙시다. 얼마든지 그런 생각, 나하고 다른 사람이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고 자연이란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고요. 다만 서로가 그래서 나만 맞고 너는 틀리니까가 아니라 나는 이쪽 길로 가는 중이고 너는 저쪽 길로 가는 중이구나. 근데 돌고 돌면 어차피 만나는 게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의 의견을 말하되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은근히 돌려가고 죽일 놈 얘기해서 그 사람 건드는 식으로 너무 댓글 막 저기 자극적으로 쓰지 않도록 한 번 더 우리가 좀 자체 검열해서 나는 니들이 틀리고 내가 맞는 것 같지만 이런 건 언제든 세상에 옳다 그르다라는 개념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거고. 예, 제 그 세상 주말 세상 사는 이야기 한 번씩 나중에 시간 되시면 심심풀이로 한 번씩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 다 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세상을 좋게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할게. 너도 그쪽에서 노력해라. 하지만 언제든 나만 맞다는 생각은 안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싸우는 사이에 공멸과 파멸로 가는 길로 우리가 선동되는 것 같고 몰려갔던 것 같으면 그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어이구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나는 아들 너는 아빠 마음도 모르냐. 아들을 사랑해서 너 잘되라고 내가 얼마나 지금 평생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내 마음 아빠는 이렇게 가면 내 속이 죽고 나는 정말 인생에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왜 아들 마음을 몰라주고 아빠가 저렇게 시킨 대로만 하라고 하지. 서로가 네 잘되라고 하는 거야. 사랑의 마음이야. 그걸로 무장하고 정당화시키죠. 세상 잘되라고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지 내가 뭐 누구 미워서 그러겠니? 라고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그렇게 가면 어느 날 아이는 유서 남기고 자살합니다. 수면제 먹고. 어느 날 아빠는 울면서 집에 안 들어와요. 가출하셔요. 계속 그렇게 가면 뻔히 그게 보이는데도 와 나는 진짜 할 만큼 했다. 어쩔 수 없다. 그러실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언젠가 10년 20년 시간이 가면
후회한다니까요. 내가 그때 왜 아들한테 꼭 그렇게 했을까?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예? 내가 왜 저기 아빠한테 꼭 그렇게 했을까? 아빠도 그게 있는데 정 안 맞으면 서로 헤어져서 집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예, 서로 간에 그렇게 상처 주면서 살 거 없습니다. 꼭 뭐 남들이 보기에 훌륭한 가정이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하고 나는 생각이 다르고 인생이 다르고 걸어야 할 길이 다른 걸 서로 인정해주고 너는 네 길 가라 나는 내 길 갖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는 그대로 나가서 빈털터리로 네가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서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누가 어떻게 하면 서로가 잘 되는 거가 봐서 마음은 다르지만 도와주겠다. 이게 어려운 얘기 같은가요?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좀 더 지금보다 조금 사람들 생각이 또 한 번 더 깨어있고 진화된 사회로 나가면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아들, 난 네가 나가겠다는 이 길이 지금도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솔직히 응원할 수도 없다.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있는 그대로. 또 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인정은 안 되고 이해는 안 되지만 네가 이렇게 해서 나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구나. 그럼 도와줄게.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소리죠? 우리도 그러자 이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제가 하니까 아무런 설득력도 없고 짜증만 나긴 나시는 거 아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카테고리에 맨 마지막에 신과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그렇죠. 제가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2년 동안 빌드업을 세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걸려들었어. 이거 저기 의료기상사 가면 막 저기 무료로 체험해주고 앞에 가수 불러서 노래도 같이 불러주고 여러분들 노래교실도 하고 막 집에 갈 때마다 화장지 주고 막 그릇 세트 주고 했죠. 예, 이제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저한테 저기 300만 원짜리 안마기 하나 사셔야지. 맞죠? 예. 신과 나눈 이야기 제목만 보고 거부감 드시는 분들 많은 거 압니다. 아유, 이게 또 뭐 예수쟁이 책 아니야 이거? 예. 그런데 그건 큰 오해십니다. 오히려 이 책은 독실한 어떤 뭐 기독교 신도분들이 보면 기겁할 책입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고 지금의 모든 종교나 어떤 우리의 신화적 그 문화 이런 거를 다 때려 부시고 잘못됐다고 우리를 잘못 세뇌시키고 있다고 오히려 그런 쪽에 얘기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워낙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종교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 사람한테 맞는 내용으로 어떤 목소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깨우치는 얘기를 같이 나누다 보니까 신과 나눈 이야기가 됐지. 그 책에도 보면 그 목소리가 얘기를 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은 나를 신으로 봐도 되고 무신론자는 그냥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전체적인 어떤 에너지 그런 걸로 나를 이해해도 좋다. 근데 그거를 신이라 이름 붙이면 되잖아요. 신이라 이름 붙이는 게 싫으면 각자 다른 이름으로 에너지와 나눈 이야기, 우주의 절대 진리와 나눈 이야기 그렇게 제목을 바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흑백 논리에 너무 젖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이런 내가 생각하는 신이라는 개념하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개념이 틀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종교 하나도 안 믿는데 굳이 우주에서 신이라고 하면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래? 거기다가 그냥 신이라고 이름을 내 붙인다고 원래 나는 그게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지금 오늘만은 이 책에서만은 그거 신이라고 좀 부릅시다. 달리 뭐라 좀 대명사를 넣기가 신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명사가 딱 맞을 것 같네. 그럽시다. 좀 유연성이 있으면 되는데 안 돼. 신이라고 하면 무조건 저기 좌파놈들 우파놈들 예수쟁이 놈들이 하는 그 신이잖아. 요거는 이거 신이라고 안 부르고 다른 걸로 부르기 전에는 다음 단계는 넘어가지도 않을래. 이런 흑백 논리에 있으면 인생에서 자기한테 뭔가 계속 오게 되는 새로운 기회와 축복이 본인의 어떤 그런 완고한 생각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기회를 계속 발로 뻥뻥 차면서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식도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이라고 평생 저기 시도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분명히 얻어내는 거 좋은 거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떤 특별한 자기가 좋아하는 입맛의 어떤 메뉴도 개발하고 엄청난 셰프가 되고 거기서 또 깨닫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잃는 것도 있겠죠. 그건 뭐냐면 분명히 저 사람들은 내가 볼 땐 저 음식은 진짜 입도 대기 싫은데 어렸을 때부터 60평생 저 사람들은 저게 뭐가 저렇게 맛있다고 먹을까?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평생. 그렇죠? 저 음식을 넣는 순간 저 식감하고 저 맛, 아우 생각만 해도 정말 절대 도전 안 하죠. 그 마음을 바꾸는 게 정말 근데 그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맛있고 시원하고 이렇게 좋은 인생의 축복이 있는데 너는 왜 그걸 모르니? 나 그거 없어도 살아. 살 수 있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미쳤다 하고 한번 먹는 겁니다. 내 생각은 전혀 틀려. 저 음식이 하는데 행동으로 일단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이미 인생의 지혜로서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으로서 알고 계시죠? 전혀 내가 생각할 때 저쪽은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건데 한번 내 머리는 아니지만 그냥 무작정 도전해 보시는 일부러 그러시는 분들 많죠. 인생 경험 많이 하신 분들한테 자연스럽게 배워있는 인생 지혜입니다. 가서 무조건 부딪혀보고 먹어보고 그냥 눈 딱 감고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행동으로 계속 부딪히다 보면 이게 아니었네. 그때부터 생각도 변하죠. 신과 나눈 이야기 책도 보시면 아니 그래 우리가 뭐 어쨌든 좌파 우파 뭐 다 사람들 생각 다를 수 있다고 해. 그리고 뭐 전체를 위해서.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생각해도 저 사람이 말로는 이해한다고 하고 겉으로는 예 알았습니다 하면 속으로는 영 아유 인생은 결국 세상 일은 답이 없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류는 계속 쳇바퀴 굴러가듯이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대립하고 싸우고 안 좋은 방향으로 그게 세상 굴러가는 모습인가 보다. 내가 볼 때 말은 그럴싸 번지르르하게 지금 최후코 네가 하지만 답은 없다 결국 라고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과 나눈 이야기 책을 보시면요.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안마기 상사 의료기 하나 들여놓으시면 여러분 벌떡벌떡 저기 다 회춘한다니까요.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과대 광고고요. 그 전혀 뭐 읽어도 나는 도저히 다 읽기도 힘들더라. 맨 햇소리만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이제 그런 거는 뭐 다 사람마다 자기 찾아가는 길이 있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가 진짜로 하나 그럴듯한 번지르르한 말로 너와 내가 하나다라가 아니라 엊그제 제가 그 회색 스펙트럼 주말 세상 사는 얘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을 점점 넓혀가다 보면 그리고 진짜 왜 우리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진짜로 하나인지 그 얘기까지 아주 재밌는 어떤 뭐 물리학, 과학 같은 거 그런 얘기까지 철학 같은 얘기까지 그 안에 다 나와 있으니까 혹시 그런 거에 좀 목말라 하시던 분들 책으로 주문해서 보시면 더 좋고요. 사실 제가 그 신과 나눈 이야기 오디오 녹음해 놓은 거는 책에서 일단 그 책 내용 그대로가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한번 책을 보신 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간추려 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한 겁니다. 저작권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 있는데 저는 그 책을 쓰신 분이 저작권으로 해가지고 그 책을 팔고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요거를 누군가 세상에서 저작권 상관없이 이렇게 조금 자기 나름대로 편집해가지고 오디오북으로 내놨다 해도 와서 그거 가지고 잘못됐다고 하실 거라 생각은 안 해요. 그 책이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일단 퍼지는 게 문제고 또 그분이 그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수입이 큰 손해가 난다고 사실 지금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외국에선 굉장히 히트친 책이고요. 90년대부터. 댓글들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90년대 나와서 90년대 말하고 저기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슬슬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벌써 십몇 년 전에 그거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사람들은 제가 오디오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또 반가워 하시면서 다시 한번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틈틈이 듣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책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아무리 지금 상황이 암울해 보여도 있는 그대로를 잘 관찰하고 그러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내가 바꿔야겠다 하고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행동을 하면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위에 기득권 세력들이 몰고 가는 대로 계속 선동당하면서 예전 과거 역사와 인류 문화에서 했던 실패를 또 한 번 똑같이 우리가 지금 반복해 나가게 되면 그때는 무서운 결과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경고도 같이 나옵니다. 지금 다 같이 어떤 상황인지 확실하게 그 진면목을 흐름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끝까지 서로 멱살 잡고 싸우기만 해야 될지 다른 길로 나갈 어떤 전환점으로 삼아야 될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전환점까지는 안 되어도 어떤 한 번의 자극제가 제 영상들이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앞으로 일주일 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활기찬 일주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